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 만스닥 들어보셨나요? 만스닥이 뭐야? 코스닥은 아는데. 네, 이런 분들 나스닥 종합지수가 어저께 종가로 10,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만스닥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워렌 버핏이 판 주식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먹으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손정희와 칼 아이칸 같은 이런 전통적인 투자자들도 손해보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마침 연준이 2020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기조를 회의 결과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드라인만 보지 말아라. 그리고 뉴스라는 것은 어떤 팩트 위주의 전달이라기보다는 그 뉴스에서 말하는 화자의 어떤 그 느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뇌피셜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문 소스를 찾아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문 소스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라고 해서 FRB가 직접 만든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뭐 2장 반 정도, 3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 내용은 요 앞에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핵심 내용이 여기 숫자를 보시면 뭐 4분의 1% 여기 되어 있죠. 네. 제가 조금 여기 읽어보면 요 핵심 포인트가 요 내용입니다. 뭐 영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The ongoing public health crisis will weigh heavily on economic activity, employment and inflation in the near term, and poses considerable risk to the economic outlook over the medium term.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중요한 것은 funds rate at 0 to 4분의 1%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금리를 0에서 0.25%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연준의 이번 어떤 그 프레스 릴리즈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2022년까지 연준은 이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장 금리를 상승할 그런 어떤 의지가 없다. 쭉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것도 2022년까지 저금리 유지에 대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연준의 저금리는 유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한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인 공중보건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고용 및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중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발전의 위원회는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0에서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가 최근 사건을 극복하고 최대 고용 및 가격 안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이 목표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최근 전통적인 그 분석 방법으로는 시장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유동성 시장으로 주식시장에 자본이 흘러들어온 상태입니다. 근거로는 과거 고객 예탁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과거 고객 예탁금이 예전에 비해서 2배가량 늘었고 또 신용자금 역시 2배가량 늘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시장에 당연히 돈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실제 운용대금을 제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지금 현재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 평균 대금을 살펴보면 2011년보다 훨씬 더 많은 하루에 9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준도 언급을 했고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그 5월 고용 동향을 좀 보면 그 자료 역시 제가 원문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가 밑으로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이 다행히 고용이 늘고 실업이 줄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그나마 약간의 소비와 고용률이 증가한 상태인데 재난지원금이 떨어지는 뭐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은 영원히 계속해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는 다시 줄어들 것이고 이 줄어든 소비는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서 좀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이렇게 붕 떠 있고 실물 경제와의 괴리감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괴리가 커지면 이 괴리를 다시 좁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주식은 개와 주인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막 앞에서 뛰어나가면 주인이 이제 목줄을 잡고 있으면 결국에 개와 주인은 집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론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버핏을 이긴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고요. 운이 한 번은 좋지만 여러 번 반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지만 우리나라 축구가 독일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당시 결과는 우리가 2대0이라는 스코어로 이겼지만 이번에 한 번 운이 좋아서 이긴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아이칸과 손정희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이 전통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이겼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투자자들 진짜 위대한 투자자들보다 투자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이성적인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장은 빠른 속도로 정규 분포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해 있지 마시고 경계의 태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쪽에 서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 시황이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잘 버티고 살아남으시고요. 주식 공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 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 공무원이었고요. 주식 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